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를 우리 물가도 아닌데요. 어젯밤에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물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높아진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이제 떨어진 건데요. 국내 증시도 좀 밀릴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워낙 그 2600 밑에 지수를 봐서 화들짝 당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번에 좀 용기가 자신을 낼 수 있는데 정작 밀리면 또 고민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투자는 위험 자산이거든요. 물론 주식이 없어서 오를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게 상방 리스크고요. 떨어질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은 상방보다는 하방 리스트가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니까요. 오늘 금요일 오후에 밀릴까가 이제 걱정입니다. 지금 이 정도는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좀 더 밀렸지만요. 금요일이고 부담이어서 이제 오늘 오후장이 좀 조심스럽고 어쨌든 간에 위험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구체적인 전략들을 세우겠습니다. 게임주가 어제 위메이드 급락하면서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었는데요. 게임주 관련해서 이게 소위 게임주의 잔혹사냐, 혹은 성장통이냐, 위메이드와 P2E, 여타 게임주들 관련된 이야기 딥사이트에서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감 10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일단 양시장 분위기는 조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시각 있고요. 다음 주를 좀 더 탄탄히 대비하기 위해서 잠금 해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KB증권 프라임센터 유형화 과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과 시장 분위기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들여다보고 또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비교적 견조하게 흘러가는 요 며칠 움직임 이어집니다. 오늘도 2.5% 상승이죠. 일단 WD와 키옥시아 공장 가동 중단 여파가 아무래도 영향을 어제부터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밤에 마이크론까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오늘 1.54% 상승이죠. 카카오 볼까요? 개장 전에 실적을 내놨었는데 예상 하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성과급 등의 각종 비용 등이 조금 반영된 영향에 하락하는 흐름 보였다가 지금은 또 상승권역으로 고개 돌렸네요. 1% 정도 올라가는 모습 포착됩니다. 자, 크래프톤 보죠.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파는 종목입니다. 오늘 12%.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했는데 또 내려갑니다. 락업 물량 해제 영향도 있고요. 영업이익도 56%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증권사 곳곳에서 실적 추정치 낮춰잡고 있죠. 자, 은행주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일단 오늘 장 출발할 때는 흔들림이 보였었는데 그래도 상승 쪽으로 다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4%, 하나금융지주 4% 이상 뛰는 모습 포착되면서 금융주들 강세 움직임 보이죠. 다만 최근에 조금 강했던 우리금융과 같은 종목들은 오늘장 하락하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카지노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이슈 때문에 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카지노주가 강한 탄력 보여줍니다. GKL 5% 정도 올라가고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3% 내외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죠. 중국 정부가 마카오 카지노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에서 한국에 수혜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자, 수젠텍도 봅니다. 정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최고 가격제 도입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진단 키트 좀 올라가는데 변동은 좀 나오네요. 지금은 9% 상승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걸 골라서 하나 질문을 드려본다면 카카오일 것 같아요. 카카오에 대한 과장님 시각 궁금해요. 남궁훈 대표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카카오에 대한 의견은요? 남궁훈 대표께서 이제 이런 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뭐 최근 노이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달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의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고점 대비 상당 부분 하락해 있던 주가에 찬물을 또 추가로 부었던 부분이 바로 이 카카오페이의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도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그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카카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최근에는 목표 주가가 15만 원 정도를 상회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는데, 이 15만 원을 상회하려면은 사실 그 시총으로 환산하면 68조 원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본사의 영업 가치가 한 27조,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영업 가치 한 30조,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나 두나무와 같은 지분 가치 해서 한 8조 원 수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제 적정 기업 가치가 한 6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3조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도 3조가 부족한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치 평가는 사실은 그동안 카카오가 받아오던 좀 후한 멀티플을 적용했을 때의 시총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현재로서 분위기상 동사에 대한 시장의 잣대가 상당히 깐깐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멀티플과 밸류로 이 카카오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가속화가 진행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금리의 상승은 결국엔 이제 고밸류 주식에게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만큼의 어떤 후한 멀티플을 주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의 성장이겠죠. 네. 그동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이제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근데 기대치가 이젠 좀 많이 높아졌어요. 네,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멀티플을 그렇게 많이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과거 분기별 큰 폭의 성장을 이제 보여왔던 것과는 달리 성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이 시장의 눈높이를 채울 만큼의 성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카카오의 지배 구조입니다. 초록색 부분이 지금 현재 상장사이고요. 이 하얀 바탕이 있는 부분이 이제 비상장사인데 과거에는 카카오 게임즈나 뱅크페이가 상장하기 전에는 이 사업부를 사려면 카카오를 샀어야 됐는데요. 다 상장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사려면 그냥 직접 투자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 카카오를 굳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으로는 엔터나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업인 뭐 톡비즈와 같은 광고 사업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까지 이제 엔터와 모빌리티마저 상장을 하게 된다면 결국 동사는 이제 지주사격으로 변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동사의 상승 모멘텀을 상당히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8만 원대까지 빠져 있는 주가가 사실상 가격 조정은 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동사가 추세적인 반등의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해외 진출 를 이뤄내서 뭐 확장성 있는 수익 체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판단의 여지도 같이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넘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주신 건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밸류가 싼 리오프닝 수혜주. 요즘 시장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밸류가 싼, 그런데 올라갈 여지가 있는 종목입니다. 키워드가 플렉스예요. 플렉스? 요즘 뭐 힙합 할 때 명품 사고 뭐 이럴 때 플렉스 한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일까요? 예, 플렉스 아시겠지만 자기의 약간 부를 자랑하는 문화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시장에서 그나마 오르는 종목들은 리오프닝, 거기다가 밸류가 싼 종목.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다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나왔고, 일단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수입 브랜드 MD 업체인데요. 뭐 과거 10년간 동사가 수입 유통한 해외 의류 브랜드가 총 한 28개에 달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판권을 보유한 해외 패션과 화장품 브랜드 합치면 한 50여 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해외 의류 브랜드의 명품 수준의 그 고가 라인업이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데, 뭐 메종 마르지엘라, 아니면 셀린느, 뭐 클로에, 아크네 스튜디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들이 이제 포진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해외 브랜드 그 매출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높은 정상가 판매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도 상당히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격대가 이렇게 비싼 옷을 누가 이렇게 많이 사 입지라는 생각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사는지 연령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SI 빌리지라 그래가지고 동사의 온라인 자사몰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20, 30대가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20, 30대를 MZ 세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주 소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이 쇼핑 수요가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럭셔리 상품을 개성의 어떤 표출산으로 생각하는 플렉스 문화가 이제 명품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또 신세계나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실적도 이번에 그 맞습니다. 명품에서 온 견인 효과가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비의 어떤 그 폭발이 명품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비의 한 축인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수요 확대의 수혜를 동사가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사 주가가 생각만큼 작년에는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극심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사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한 것은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주가의 바닥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여지고요.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73% YOY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컨센도 13%는 상위를 했습니다. 시장은 4분기 이번 실적을 보고서 코로나19 이전 수요를 계속 넘어서는 수준의 강한 의료 수요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MZ세대의 럭셔리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자사몰에 대해서 뭐 긍정의 시각도 많이 나오고 SI 빌리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네. 다른 온라인몰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가가 좀 궁금해요. 네. 이 온라인 매출 확대도 아마 그런 포인트에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실 쇼핑몰 제 어플에만 해도 롯데온도 있고 맞습니다. 뭐 CJ 오쇼핑도 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SI 빌리지가 제일 강점이 뭔지. 네. 지금 자사몰을 이용을 해서 아무래도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뭐 롯데몰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마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되게 절감이 많이 되고요. 그게 최근에는 이제 그 D2C라고 해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는 트렌드인데요. 나이키도 사실은 그 자사몰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를 시키면서 마진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랠리를 펼쳤는데요. 신세계 인터도 마찬가지로 최근 SI 빌리지를 통해서 이커머스 채널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이제 이 자사몰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매출이 뭐 2017년도 172억 원에서 2020년도는 1,300억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고, 올해는 아마 2,5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의류 기업이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이미 매장이 있는데, 이 지마켓이나 롯데온 이런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 공식몰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서는 흐름이 현재 글로벌하게 대세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유통 채널별 브랜드 업체 이익률 비교인데요. 지금 왼쪽이 브랜드 업체 백화점에서 상품을 팔았을 때 마진율이 12% 정도, 그다음에 자사몰 브랜드 업체 온라인에서 팔았을 때가 한 30% 정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독보적인 오프라인 채널을 확보를 한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자사몰의 매출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향후에 그 어떤 마진 개선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영업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한 해 온라인 실적 기여도 상승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회복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대 추가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강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네.
업황이 긍정적인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밸류 하단부에 와 있습니다. 퍼밴드가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서 약간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관 외국인들이 부담 없이 매수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비디비치 쪽이 이제 코스메틱 쪽이 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색조가 이제 조금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그게 마지막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또 아모레퍼시픽 등의 화장품주가 맞습니다. 강하게 올라간 게 또 나름의 화장품 섹터에는 하나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비디비치도 개선돼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이 종목이 받아갈 수 있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가격 그래서 목표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네,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지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싼 자리에서 각가지 좀 좋아 보이는 포인트들이 모이고 있다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YG엔터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 돌아올 그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맞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돌아올 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발표를 한 아티스트는 빅뱅입니다.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빅뱅이 드디어 컴백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2세대의 아이돌로 불리우는 빅뱅의 컴백을 왜 이렇게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가는 바로 이 동사의 실적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빅뱅의 경우에는 과거 온라인 매출이 현재처럼 이제 엔터사들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오프라인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던 때에도 YG 엔터 실적의 절반 이상, 뭐 75% 이상을 차지했던 수준이었던 만큼 이번 컴백은 메인 아티스트의 컴백 모멘텀이 지금 부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상당히 심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의 주가에는 단비 같은 호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엔터사들은 코로나19 시기에 팬 플랫폼, 뭐 이제 약간 온라인 수익들, 뭐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수익 구조가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의 빅뱅의 컴백이기 때문에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기대가 되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투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반가운 모멘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올봄 빅뱅의 컴백 이외에도 컴백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보이그룹이죠. 신인그룹 보이그룹인 트레저가 2월에 추가적으로 컴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4월에 온오프라인 동시 콘서트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핑크가 2분기쯤 뭐 컴백을 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신인 걸그룹의 데뷔가 지금 좀 기다리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제가 풀어서 이들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블랙핑크의 멤버들의 초동 그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걸그룹 중에서도 최상위입니다. 보이그룹의 견주어도 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수준이고, 현재 컴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탄탄한 유튜브 수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그룹인 이제 트레저의 경우에도 데뷔 1년 만에 뭐 80만 장 수준의 앨범 판매가 가능한 아티스트로 성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이제 가능하다면 일본에서의 아레나급 투어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빅뱅의 투어 재개의 가능성을 이제 반영하지 않고서도 블랙핑크 중심의 해외 투어 콘서트가 개최가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의 콘서트 추정 수익이 한 500억 원 수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위버스를 활용한 MD 유통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을 벌어들일 이익을 추정하는 EPS 추정치를 살펴보면 최근 컴백 아티스트 부재와 오프라인 콘서트 우려감에 EPS 추정치 상당히 좀 최근에 둔화됐었습니다. 2, 3개월간. 하지만 본격적인 아티스트의 컴백으로 동사의 EPS 추정치는 다시금 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또 엔터주 얘기하면 너무 많이들 요즘에 기대하고 있는 게 NFT, 혹은 메타버스 이런 각 사업으로 네. 갈 때 결국엔 이 아티스트 IP라는 게 또 엔터한테는 새로이 추가됐잖아요. 지난해부터. 네. 이 NFT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게 YG 엔터에도 일맥상통하겠죠. 네. 결국 블랙핑크랑 빅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맥상통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이 회사가
그 뉴스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블랙체인 인프라 공급자인 바이낸스와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NFT 사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펀덤이 이렇게 이미 형성이 된 산업에서 NFT의 가치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사들에게는 상당히 유효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팬덤의 소비나 이 재화를 상호하는 목적, 그러니까 팬덤의 소비가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향유하는 목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로열티를 증명하는 목적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팬덤층의 소비 트렌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음반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앨범을 몇십 장, 몇백 장씩 막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콘서트를 여러 번 관람을 하는 분이 이제 증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러한 로열티가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소유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엔터 산업에서는 향후에 NFT 사업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이미지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기존에 이제 MD 사업이 왼쪽이고요. 네. 이건 이제 엔터사가 팬에게 팔면 일회성 매출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팬과 팬 사이에서 2차 거래를 할 경우에는 엔터사가 소득이 없는데요. 이 NF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NFT를 발행한 이 엔터사가 수익을 일단은 팬에게 판매를 할 때 1차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팬과 팬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도 이 원작자가 수수료로 수취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팬들끼리 이 NFT를 거래를 할 때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엔터사들이 NFT에 지금 목을 메고 있다라고 보시면 마치 될 것 같아요. 저작권료처럼 팬들끼리 곡을 주고받을 때 맞습니다. 수수료, 이거는 따박따박 네. 돈이 나오는 하나의 매출처가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매출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구조라는 점이 이제 엔터사의 수익원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향후 유버스나 디올 같은 플랫폼에서 이런 팬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희소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럼 지금 55,200원 정도거든요. 네. 얼마까지 줘볼까요? 네, 목표가 YG는 6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YG 엔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 대응을 해봤습니다. 잔금 해제 다시 보기 통해서 가능합니다. 유영화의 잔금 해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